일부 도착. 나는 친구와 함께 제주로 갔다. 인선이라는 친구가 있어. 나랑은 오래된 사이야. 그런데 어느 날 인선이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전화를 받고 인선이 급히 제주로 내려가게 됐어. 나는 망설이지 않고 따라갔지. 그냥 친구를 도와주고 싶었거든. 하지만 어쩐지 이번 여행은 단순한 병문안 그 이상이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 제주에 도착했을 때 공기는 차갑고 깨끗했어. 바람이 거세게 불었고 하늘은 맑고 파랗더라. 그런데 그 맑은 풍경 아래에 뭔가 무겁고 오래된 것이 가라앉아 있는 것 같았어. 인선은 별말 없이 조용히 운전했고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이 섬이 담고 있는 역사에 대해 생각했어. 제주라는 곳은 아름답지만 그 안에는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상처가 깊이 남아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 인선의 어머니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어. 침대에 누워 있었고 의식은 있었지만 대화는 거의 불가능했지. 그런데 그녀의 눈빛이 잊히질 않아. 어딘가를 계속 바라보는 듯한, 아주 먼 시간을 향해 있는 듯한 눈. 무언가 말하지 못한 것이 가슴속에 얹혀있는 사람의 눈이었어. 그러다 인선이 내게 말했어. 어머니가 평생 찾고 있던 사람이 있다고. 바로 어린 시절 43 사건 때 함께 산으로 도망쳤던 여동생. 어머니는 어린 여동생을 두고 혼자 내려왔고 그 아이는 그 이후로 돌아오지 않았대. 그 기억이 어머니를 평생 붙잡고 있었던 거야. 죄책감, 슬픔, 그리움이 뒤엉킨 감정이었겠지. 그 이야기를 듣는데 가슴이 먹먹했어. 한 사람의 삶이 그렇게 긴 세월 동안 잃어버린 단 한 사람으로 인해 지배되었다는 사실. 말없이 살아낸 수십 년의 무게를 나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어. 그날 이후로 나는 그 여행이 단순한 병간호가 아니라는 걸 더 확실히 느꼈어. 이건 어떤 오래된 상처를 다시 들여다보는 시간이고 어쩌면 마침내 말해지지 않은 이야기를 꺼내기 위한 시간이었지. 2부 기억산에 있던 아이. 며칠 동안 인선의 어머니 곁을 지키면서 나는 그분을 조용히 바라봤어. 말은 거의 하지 않지만 눈빛과 표정이 많은 걸 말해주고 있었거든. 어느 날 인선이 아주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어. 어머니가 매일 되뇌던 말이 있다고. 산에 있던 아이. 그건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그분 삶 전체를 지배해온 이야기였어. 인선의 어머니는 제주 43 사건이 한창일 때 아주 어린 나이에 가족과 함께 산으로 도망쳤대. 총성이 마을을 덮쳤고 군인들은 이유도 없이 사람들을 죽였어. 그때 어머니는 어린 여동생을 등에 업고 도망쳤다고 해. 그런데 도망치는 와중에 여동생이 지쳐서 울고 발목이 아프다며 멈춰섰대. 산속은 춥고 배는 고팠고 숨기 급했지. 결국 어머니는 너무 어렸던 여동생을 바위 뒤에 앉혀두고 금방 올게라고 말한 채 혼자 내려올 수밖에 없었어. 그게 마지막이었어. 그 아이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고 시신도 못 찾았대. 아무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주지 않았어. 그냥 그렇게 사라진 거야. 그리고 그 사라짐은 어머니의 심장 깊은 곳에 평생 자리를 잡았어. 살아남았다는 이유로 죄책감이 시작됐고 잊지 못한다는 고통이 계속됐지. 그 후로도 어머니는 말이 없었고 사람들과도 깊은 관계를 맺지 않았대. 하지만 밤마다 혼자 있을 때마다 그 아이가 춥지 않을까, 배고프지 않을까, 울었을까 같은 생각을 했다는 거야. 인선도 알고 있었어. 어머니가 평생을 그 기억 하나로 살아왔다는 걸. 하지만 인선은 그 이야기를 함께 꺼내는 게 너무 무거워서 조심조차 못했대. 그래서 결국 그 감정은 수십 년간 고요한 지옥 속에 가라앉아 있었던 거야.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문득 생각했어. 그 시대를 겪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상처를 가슴에 묻고 살아왔을까? 그중 얼마나 많은 이들이 말하지 못한 채 죽음을 맞았을까? 그게 진짜 고통이라는 생각이 들었어. 기억이 너무 아파서 말하지도 못하고 아무도 들어주지 않아서 더 외롭게 사라지는 것. 인선의 어머니는 지금도 그 아이를 기다리고 있었어. 의식이 흐릿한 와중에도 자꾸 누군가를 찾듯 고개를 돌렸고 입술을 조금씩 움직이며 무언가를 말하려 했지. 그게 다 산에 있던 아이를 부르고 있었던 거야. 사실 그 아이는 이미 세상에 없을지도 몰라. 그런데 어머니는 여전히 그 아이를 위해 잠을 이루지 못하고 용서를 구하고 있었어. 나는 그게 너무 가슴 아팠어. 그리고 그때부터였어. 나도 모르게 마음속으로 그 아이의 이름을 불러보고 있었지. 아직 누군가가 널 기억하고 있다고.
지워지지 않았다고. 3부. 말해지지 않은 이야기. 제주에 며칠 더 머무르면서 나는 이 섬의 조용한 풍경이 단순한 평화가 아니라는 걸 점점 더 느꼈어. 바다는 잔잔했고 산은 고요했지만 그 속에는 말해지지 못한 이야기들이 가득 차 있었거든. 그건 소문도 아니고 뉴스에도 나오지 않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만 남아있는 이야기들이었어. 43 사건이란 게 그렇더라. 사람들이 군인들에게 끌려가서 죽고 가족이 눈앞에서 사라지고 심지어 무덤조차 남기지 못한 채 없었던 사람처럼 지워져 버렸지.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말하지 못했어. 왜냐면 말하는 순간 자신도 위험해질 수 있었으니까. 그렇게 누군가는 죽었고 누군가는 살아남았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침묵 속에서 살아야 했어. 그 일에 대해선 말하지 마라. 이 한마디가 수십 년간 사람들의 입을 막았던 거야. 나는 인선의 어머니뿐만 아니라 제주에 사는 몇몇 노인들을 보며 똑같은 기운을 느꼈어. 다들 무언가를 잊은 듯 살아가지만 실은 절대로 잊지 않았어. 눈빛이 말해주거든. 그건 누가 가르쳐준 것도 책에서 배운 것도 아니야. 그냥 사람의 얼굴이 말하고 있었어. 나는 기억하고 있다고. 그게 너무 슬펐어. 왜냐하면 고통을 혼자 안고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외로운 일인지 알 것 같았거든. 그 사람들은 피해자면서도 늘 죄책감을 안고 살아. 살아남았다는 이유로 혹은 아무것도 못했다는 이유로. 심지어 가족을 잃었는데도 그때 너 뭐했냐? 는 의심을 받아야 했던 사람들이야. 나는 점점 더 이 이야기를 써야겠다고 생각하게 됐어. 내가 작가니까. 이걸 누군가는 적어야 하고 누군가는 들어줘야 한다는 마음이 들었어. 잊히지 않게. 말해지지 않은 이야기들이 그냥 사라지지 않게. 생각해봐. 이름 없는 채 사라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누군가가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은 진짜로 이 세상에서 지워지는 거잖아. 그걸 생각하니 너무 무섭고 또 슬펐어. 그래서 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지. 작별하지 않겠다고.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내가 대신 말해보겠다고. 비록 그들이 내 가족도 친구도 아니지만 이 땅을 함께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느꼈어. 4부. 파도 아래 잠긴 이름들. 하루는 인선이 병원에 머무는 동안 나는 혼자 바닷가에 나갔어. 제주 바다는 참 묘해. 맑고 푸르지만 그 속에서 뭔가 묵직한 게 느껴졌어. 그냥 보기엔 잔잔한 풍경인데 바다 밑에 오래된 이야기들이 눌려있는 듯한 느낌이랄까. 가만히 앉아있는데 파도 소리가 마치 말 걸어오는 것처럼 들리더라. 나는 그 바다를 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 혹시 이 물 밑에 아무도 기억하지 못한 이름들이 잠겨있는 건 아닐까? 이름 없이 죽은 사람들, 실종된 아이들, 무덤도 없이 사라진 가족들. 그 사람들이 지금 이 바닷속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다면 그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이고 있을지도 몰라. 나는 여기 있어요. 누군가가 나를 기억해 줄 수 있을까요? 그 생각에 마음이 먹먹해졌어. 그 순간부터 나는 그들을 마음속으로 계속 부르게 되었어. 그들의 이름을 알지 못해도 그들을 기억하려는 마음만으로도 뭔가 다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 그리고 그런 기억이 바로 이 이야기의 핵심이 아닐까 싶었어. 작별하지 않는다는 단지 한 여인의 개인적인 상처를 다룬 게 아니야. 그 상처는 곧 제주라는 섬의 역사이고 그 섬은 또 이 나라의 아픈 기억 중 하나지. 잊혀진 이름들을 다시 불러내는 일.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애도의 방식이라는 걸 알았어. 왜냐면 그 누구도 그들을 위해 제대로 울어주지 않았거든. 이름조차 불리지 못한 이들이 죽은 뒤에도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야. 누군가 자신을 기억해 주기를, 잊지 않기를. 나는 그렇게 생각해. 사람이 진짜로 죽는 순간은 몸이 사라질 때가 아니라 누구에게도 기억되지 않을 때라고. 그래서 나는 다짐했어. 비록 그들과 내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더라도 그들의 이름을, 존재를 이야기로 남기겠다고. 그게 바로 작별하지 않는 마음이 아닐까. 5부. 작별하지 않는다. 인선의 어머니는 점점 더 말을 잃어갔어. 몸도 약해지고 눈도 감는 시간이 많아졌지.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침묵이 깊어질수록 나는 그분의 안쪽에서 뭔가 또렷해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 그건 기다림이었어. 그리고 용서받지 못했다는 고통이었지. 평생을 떠나보내지 못한 사람. 말 한마디 못 남기고 사라진 여동생.
누구도 그 아이를 찾지 않았고 국가도 이웃도 심지어 가족도 아무 말하지 않았던 시대였잖아. 어쩌면 어머니는 세상이 그 아이를 잊었어도 자기만큼은 절대로 잊지 않겠다고 마음먹은 걸지도 몰라. 그래서 매일 그 아이를 불렀고 그 아이에게 사과했고 그 아이를 기다렸던 거야. 그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면서 나는 작별이라는 말이 얼마나 단단하고 무거운 건지 다시 생각하게 됐어. 우리는 보통 누군가를 떠나보내면 이제 끝이라고 하지. 그렇게라도 정리를 해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믿기도 하고. 그런데 한강은 그렇게 말하지 않더라. 그는 오히려 작별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방식일 수 있다고 말하는 것 같았어. 살아남은 우리가 죽은 이를 기억하고 이야기를 남기고 이름을 불러주는 일.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작별의 또 다른 형태 아닐까? 작별을 하지 않는다는 건 언제까지고 미련을 갖고 감정에 매달리자는 게 아니야. 그보다는 완전히 끝내버리지 않겠다는 다짐이자 잊지 않겠다는 책임감 같은 거야. 한강은 이 작품에서 말해지지 않은 이야기, 이름 없이 사라진 사람들, 기록되지 않은 비극이 다시 말해지게 되는 순간을 만들어줘. 나는 그게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느꼈어. 인선의 어머니가 결국 여동생과 다시 만났는지는 알 수 없어. 죽어서 만났을 수도 있고 마음속에서 매일 함께였을 수도 있지. 하지만 확실한 건 그 오랜 시간 동안 그 아이는 단 한 번도 완전히 사라진 적이 없었다는 거야. 왜냐하면 그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야. 그 슬픔을 이해하려는 딸이 있었고 그 이야기를 기록하려는 친구가 있었고 그 고통을 함께 기억하려는 독자들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작별하지 않는다는 제목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이 소설 전체를 꿰뚫는 선언 같아. 우리는 잊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당신들과 작별하지 않을 겁니다.